안녕하세요. 커핀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기막힌 일을 겪게 되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6년 차인데요. 시어머니께서 환갑 생일을 지나자마자 시아버지와 황혼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충격 그 자체였죠. 왜냐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첫사랑과 재혼하겠다고 충격 선언을 했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은 사이가 나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사근사근한 성격이라 시아버지 비위를 잘 맞춰주었고, 시아버지 또한 성격이 인자하셔서 잘못을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성격이었어요. 잔잔하고 평온한 이상적인 노부부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시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종종 시댁에 들렀을 때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었죠. 이 여보, 오늘 고등어 김치찜 먹고 싶다고 했죠? 마트 가니까 고등어를 싸게 팔더라고요. 마침 참 잘 되었지 뭐예요? 여보, 내가 먹고 싶다고 한 건 참치찌개였는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당신이 먹고 싶어 하는 거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걸 만들어 버렸네. 마트에서 고등어의 정신이 팔려서 깜빡했나 봐요. 괜찮아. 점심찌개나 고등어 김치찜이나 거기서 거기지 뭐. 당신이 만들어준 건데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두 분은 크게 싸우는 일도 없이 항상 보기 좋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황혼이혼을 한다면 되려 자주 투닥거리는 우리 친정 부모님이 하겠다고 하실 것 같은데 시부모님이 황혼이혼이라니 생각하지도 못한 소식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시댁에 가보자 시아버지는 이미 시어머니에게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는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당당한 표정으로 자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첫사랑이랑 다시 마주쳤지. 뭐야, 그런데 다시 또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 그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더 이상 너희 아빠랑은 살 수가 없게 되었다. 너희가 이해를 해줘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야 하지 않겠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상상도 하지 못한 시어머니의 발언을 시아버지도 남편도 시누이도 얼이 빠져 있었어요. 저도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족들 얼굴만 번갈아 보았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황당했어요. 한마디로 엄연히 불륜이라는 말이었으니까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시어머니는 예전에 제가 알던 시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을 돌아보니 남편도 시아버지와 같이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지금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씀이세요? 불륜이요. 그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시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데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넋이 나간 남편과 시아버지를 대신해 제가 시어머니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걸을 게 덥다는 표정으로 다시 말했어요. 그래, 그 불륜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건 그 사람이 맞다. 이제까지 있었던 건 진짜 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진짜 내 삶을 찾아 나갈 거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된다. 너무 당당한 대답을 듣자 저조차도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달랐어요. 남편이나 시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난리가 난 것이었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따졌죠. 엄마, 미쳤어. 제정신이야? 지금 아빠 놔두고 다른 남자한테 눈 돌아갔다고 우리 앞에서 말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해?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아. 착한 우리 아빠 버린다고 우리들 앞에서 말하는 거냐고. 엄마,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이래? 시누이는 식탁 위에 있었던 컵이랑 시어머니의 핸드폰 그 밖의 물건들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시어머니가 꿈쩍도 하지 않자 시누이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집안 살림에 다 때려 부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면서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옷을 다 들고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무 잘못도 없는 아빠랑 황혼이 오니 말이 돼. 엄마가 지금 눈 돌아가서 그런 거 같으니까 내가 어디 나갈 수 없게 해줄게. 그 남자 만나러 갈 생각은 추후다 하지 말라고. 엄마 옷 당장 다 내다 버릴 거니까 정신 차릴 때까지 집 안에만 있어. 그러면서 시누이는 정말로 시어머니의 옷을 죄다 끌고 나와서 큰 봉투에 담아 밖으로 들고 나갔어요. 시누이는 울며불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시어머니 옷을 전부 내다 버렸어요.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는 힘 빠진 부자 대신 난리를 친 것이죠. 시누이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시어머니는 그냥 보고만 있더니 벌떡 일어나서 하나 남아있던 외투를 걸치는 것이었어요. 난 이미 결정했으니까 받아들이도록 해. 내가 내복을 입고 있더라도 나갈 거야. 알겠어. 이혼 협의는 나중에 상세히 합시다. 나가 볼게요. 그러더니 진짜 시어머니는 집에서 입던 너저분한 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정말로 나가버렸어요. 보나마나 그 남자한테 가는 것 같았죠. 아이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저희는 덩그러니 남아 얼이 빠져 있었어요. 그날 충격을 받아 어질러진 것을 수습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시아버지가 충격을 크게 받으셔서 걱정이 되었어요.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에게 지금 어떠신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자.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혼해 주려고 소송 같이 복잡하고 힘든 것 할 생각이 없다. 나는 굳이 위자료 받아 챙길 생각도 없고 재산 분할을 안 해줄 생각도 없어 충격이 크긴 한데 평생 함께 같이 살던 사람이니 늙음에 와서 본인 행복 찾아 떠난다는데 흉하게 서로 쥐어뜯고 싸우고 싶지 않다. 그냥 조용히 보내주고 나도 조용히 살라고 그 말을 듣자 저는 눈물이 왈칵 수다도 내렸어요. 시아버지의 충격과 아픔이 전해져서요. 시아버지는 워낙 인자하고 화 한 번 잘 안 내는 분인데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여리고 착하게 반응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여리고 마음이 착한 분이 우리 시아버지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시아버지가 바보라고 하겠지만 우리 시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저 사람이 너무 모자라지 못할 뿐이었어요. 평생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허물을 그저 감싸고 가려는 그 마음에 저는 오히려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죠. 시아버지의 결정을 듣고 나서도 본인들이 더 분해하고 억울해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변호사가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상간남 소송이라도 거시라고 설득을 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당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러는데 제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상간남 소송이라도 진행을 해보세요. 엄마는 저렇게 놓아준다고 해도 상간남한테라도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혼자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하신 게 어딨어요? 아, 이건 너무 불합리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싸우지 않고 조용히 합의해 하고 싶다. 돈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얼른 변해지고 싶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내 바람이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해줬어요. 시어머니한테 위자료도 못 받고 재산 분할도 반반으로 해줬죠. 그것을 지켜보는 자식들과 며느리인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시아버지가 그러기를 바라시니 어찌할 도리도 없었어요. 합의 이혼 과정이 모두 끝난 후 시아버지는 남은 재산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시겠다면서 배낭 하나만 메고 훌쩍 해외로 떠나셨어요. 그런 시아버지에게 남편도 시누이도 아버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어차피 시아버지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본인에게 남은 재산으로 이 나라 저 나라로 여행을 하고 다니고 계세요. 이따금 저희에게 사진 한 장과 근황을 보내오시는데 그래도 이곳에 있을 때보다는 눈에 띄게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식물처럼 모든 의욕을 잃고 가만히 계시던 것은 생각하면 활기를 띠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자마자 그 첫사랑이라는 남자와 재혼을 하겠다며 저희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축하하고 인정해 달라면서 말이에요. 물론 저희들은 전부 다 반대를 했죠. 불륜을 저지르려고 불륜남과 재혼까지 하겠다는데 저희가 그것을 반갑게 받아줄 리가 만물써요. 어머니 지금 불륜 상대랑 재혼한다고 저희한테 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재혼한다고 하세요? 양심과 체면이라는 것은 잊으신 거예요. 저희는 절대 반겨드릴 수 없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가 극렬히 반대를 하자 시어머니는 궁금하지도 않은 그 남자의 인적사항을 저희에게 브리핑하는 것이었어요. 내 첫사랑이 나보다 3살이나 어려워. 그런데 직업이 은행센터장이어서 돈도 많거든. 결혼은 한 번 했었는데 자식 하나 낳고 이혼을 했대. 아이 그런데 그 자식은 요절했다고 하더라. 어디 의자이고 또 없고 자식도 없고 해서 나를 만난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대. 나만 보면 어찌나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 말년에 복이 있나 싶더라니까.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은 그 남자에 대한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줄줄이 하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하고도 불륜 상대였던 남자에 대해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화가 잔뜩 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예 아버지가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우리들 가슴에 제 모습을 박으러 오셨어요. 아, 정말 적당히 좀 하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불륜으로 이혼한 게 뭐 그렇게 당당하세요? 그래, 엄마, 진짜 적당히 좀 해. 난 엄마가 그 남자랑 재혼한다고 하면 인연 끊어버릴 거야. 못할 것 같지? 진짜로 끊어버릴 테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그날 시어머니는 별말 없이 돌아갔어요. 가장 고집을 붙여 앉아서 재혼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 시어머니가 이상하게도 그냥 순순히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던 시어머니는 자식들 몰래 재혼을 한 것 같았어요. 내가 절대로 가면 안 둬.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상처 입히고 사과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 자기들끼리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돼. 남편은 특히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이면 더 그랬어요. 시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몇 번이고 말하면서 시어머니에게 계속 원망스러운 문자를 보냈어요.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계속 표출을 했죠. 시어머니도 남편이 본인은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는지 굳이 대응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와는 여전히 연락 두절 상태로 연을 끊고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시험을 턱 밑까지 기르면서 세계일주 중이었고요. 시아버지의 사진을 보면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 큰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는 분하게도 본인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 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서 장을 본 후 집으로 들어가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좀 멀리서 다급하게 부르는 것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휠체어 위에 앉은 채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놀랐죠? 아이들을 먼저 집으로 올려보낸 뒤 휠체어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어요. 아니 어머니, 아니세요? 다리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잘 지내고 계신 것 아니었어요? 잘 지내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모르겠네?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런데 내가 꼭 알아야 할 일이라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간단히 말하자면 내 남편이잖아요. 아들이 나를 이렇게 하반신불구로 만들었어.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 있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말했어요. 예, 정말이야. 아니, 내가 너한테 알려줄 게 많다니까. 그동안 내 아들이자네 남편이 나한테 했던 짓들은 낱낱이 싹 다 알려줄게.
그러니까 따로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자. 오늘 여기서는 좀 그렇고 조만간 약속 잡고 한번 만나. 내 아들의 진짜 모습을 모두 알려줄 수 있으니까. 대신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 누구한테도, 특히 너희 남편에게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줘.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들이 알았다면 나는 물론이고 내 목숨까지도 잘못될지도 몰라. 절대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찾아왔다는 걸 알리지 마. 알겠지?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호련히 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끔찍한 모습과 믿기 힘든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이야기는 들어봐야 판단이 서겠다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에게 먼저 물어볼 수도 있었죠. 있었겠지만 사실 시어머니가 재혼을 한다고 도망간 뒤 남편의 행동과 태도가 가끔 섬뜩할 정도로 분노의 차가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었어요. 만약 제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남편을 의심하지 않고 헛소리하는 시어머니를 의심했겠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물었죠.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 남편이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믿을 수가 없는데요. 나도 그랬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말이야. 하지만 이것도 좀 봐. 이게 뭐든 증거 자료들이야. 아들이 이러다 나를 없앨 수도 있겠다 싶어서 꼬박꼬박 수집을 해두었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에 대한 각종 증거 자료들을 펼쳐보았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고를 의뢰했다는 진술서도 있었고 직접 남편이 작성한 차 계약서도 있었어요. 그 밖에도 다양한 증거들이 있었고 남편이 어떤 남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도 있었죠.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남편이 돈으로 사람을 멸시해서 본인 손에는 더러운 것을 안 묻히고 시어머니의 다리를 못쓰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었어요. 사고인 척 위장을 해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말이죠. 저는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내보인 증거들은 모두 남편이 범인이라고 가리키고요.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얼어붙은 채 그 증거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저를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내가 이 지경이 되면서까지 너한테 거짓말을 하러 왔겠니? 나도 내 아들 생각하면 소원이 떨리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친아들이 나를 폭력으로 만든 거잖아. 하반신 마비되어서 신경이 다 죽고 다리에는 감각도 없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왔다. 여기 있는 이 증거들은 나와 채우는 사람이 3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야. 그간 아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으면 3년이나 친구를 모았겠니? 나도 내 아들이라서 그동안 계속 참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되고 나서야 내 아들이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구나 하고. 그러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너는 당장 애들 데리고 나와서 내 아들이랑 이혼해 손주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말하러 온 거야. 알겠니? 내 말 잘 들어야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내민 증거들을 훑어보았어요. 그런데 3년간 모은 그 증거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촘촘한지 누가 봐도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범인이 제 남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아서 시어머니에게 얼이 빠진 채 퇴물되었어요. 제 남편은 정말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였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남편이 이런 짓을 했다며 그간 저를 계속 속이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오래전 일이라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사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악했어. 아니, 정말 영악해서 필요하면 나쁜 짓도 서슴지 않았다.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물건을 훔쳐오기도 하고 친구들을 해야 할 때도 있거나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10살도 안 된 녀석이 그런 짓을 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어릴 때 정말 많이 교육을 했어. 원하는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으면 안 되는 거라고 몇 년을 교육해서 애가 많이 좋아졌고
그 뒤로는 그게 문제는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숨기고 있었던 거야. 우리 집에서 난 너희 집에서는 그런 본성을 드러낼 일이 없었겠지? 아예 아니면 일부러 숨기려고 했거나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그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고 그게 나와 내 전남편의 이혼으로 인해 드러난 것 같다. 혹시나 해서 지금의 내 남편이 아들의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아예 아들이 자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놈이야? 너도 봤지? 나한테 내 아들이 보낸 문자들. 아주 악독한 말들만 잔뜩 써놨잖아. 그러고도 참지 못해서 이런 짓까지 한 거다. 그러니 너도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 주러 왔어. 어서 그 집에서 애들 데리고 나와. 그래야 내 손주들을 지킬 수 있다. 내 말대로 해, 알겠어?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계속 악담을 보내고 전화로 화를 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가 많은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남편이 사실은 어릴 적부터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걸 숨기고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머리가 핑 돌았어요. 갑자기 너무 겁이 나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남편이 정말로 자신의 친엄마에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 때문에 구토가 나올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비틀거리면서 화장실에 도착했는데 그 카페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남녀 공용이었어요. 칸이 2개 있어서 비어있는 칸에 들어가 털썩 주저앉았죠. 어지러운 머리를 쥐어 진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바로 옆칸에서 어떤 남자가 통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소리가 바로 들려왔죠. 아이, 뭐 성공한 것 같다고. 하늘이가 제대로 미는 것 같아. 그래, 아들이 우울할 때부터 좀 미쳐 있었다고. 설명 잘했지? 내가 말했잖아. 며느리를 제대로 속여서 이혼을 시켜야 하는데도 아이 걱정 마. 내가 돈 주고 사람 매수해놨어. 그 사람들은 다 당신 아들이 사고를 의뢰했다고 증언할 거야. 저는 그 내용을 듣고 단박에 전화기 너머의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고 있는 옆칸의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와 재혼을 한 남자일 것이었죠. 그것을 깨닫자마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 통화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장 핸드폰을 켜고 통화를 녹음했어요. 하여간 하루라도 빨리 당신 아들을 옥에 쳐넣어야. 당신 아들 최선을 우리가 다 꿀꺽할 수가 있어? 사업을 해서 그런가 돈이 아주 많던데 사업용 통장이랑 개인 통장 여러 개 있는데 주식회사에도 돈이 많더라. 그거 다 싹 배우면 우리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지? 아이, 그래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일단 당신 며느리부터 확실하게 떼어내세요. 저는 숨소리조차 멈추고 그 통한 내용을 모두 듣고 녹음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고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더 놀랄 만한 내용을 듣게 된 것이었죠. 제가 화장실에 간 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건 것을 보니 이 카페의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인지 모르고 재혼한 남자한테 전화를 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둘의 대화를 통해 시어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둘이서 제 남편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그 재혼남에게 제대로 이용을 당하면서 본인의 친아들에겐 누명을 씌워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조금 후 시어머니의 재혼남이 화장실에서 나가는군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10분 정도 화장실 안에서 기다렸다가 혹시 그 재혼남이 있지 않을까 주변을 살펴보면서 나갔어요. 다행히 없는 것 같았죠.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가서 혼신의 연기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어지럽고 당장 토할 것 같아요. 보여주신 증거들이랑 남편 이야기는 잘 알겠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도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내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이만 들어가 볼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본인의 말을 믿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저에게 어서 들어가서 쉬라면서 격려를 해줬어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기다렸고 퇴근한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했어요. 남편도 얼이 빠지고 기가 찬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억울한 표정으로 토로했어요. 당신 정말로 그걸 믿은 건 아니지.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였어. 속상하고 억울하네. 내 친엄마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당신이 나를 믿지 못했다는 게 더 충격이야. 너는 아니, 나도 당연히 안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3년치 증거들을 나열하니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랬어. 그런데 화장실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보여준 증거들은 다 위조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더라고. 미안해. 그런데 여보, 이거 정말 큰일인 것 같아. 당신 누명을 쓰고 잡혀가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랑 그 재혼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건 걱정하지 마. 들어보니 이미 잡아놓을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남자 뭐 하는 남자인지 뒷조사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제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마당발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혼남이 한 짓을 밝혀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몇 주 동안 조사를 하더니 저를 불러 모두 밝혀냈다면서 그 재혼남과 시어머니를 잡아 응당한 벌을 주자고 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조사를 다 해봤어. 이제 증거도 완벽하고 그 사람들이 잡아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어떻게 방법이 있어? 당신이 가져다준 증거 덕분에 꼬리를 밟았어. 당신이 녹음한 통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 내 사업자 통장이랑 개인 통장들, 그리고 주식 계좌에 관한 거. 그건 그 재혼남이 위법을 해서 내 계좌를 조회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 내가 심지어 당신한테도 내 모든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에게 공개를 했겠어? 그 남자가 은행 센터장이라면서 불법적으로 내 계좌를 조회해본 거지. 남편은 저한테 모든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한테 돈으로 야박하게 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지내도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저도 제 남편의 재산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은행 센터장이라는 시어머니의 재혼남은 남편의 계좌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재혼남이 센터장으로 있는 은행이 저희 남편 주거래 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은행에 아는 지인을 통해 물어본 것 같았어요. 그 지인의 친구 중에 재혼남인 은행장과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다행히도 꼬리를 밟았다고 했어요. 은행장이 오래전에 지인의 친구에게 남편의 계좌를 조회해 목록을 뽑아오라고 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시냐고 묻자 본인이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혼한 여자 쪽에 아들에게 재무 설계를 해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계좌 조회하는 것을 허락받았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재혼남은 몰래 저희 남편의 계좌를 살펴보고 남편의 재산 규모를 본 뒤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고 한 것이었죠. 남편은 이 이야기를 모두 말한 뒤 분한 표정으로 화를 냈어요. 그 남자는 엄연히 법에 저촉되는 짓을 했고 내가 반드시 법적으로 죄를 묻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어떻게 부모라는요? 사람이 남자한테 미쳐서 자식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엄마는 그 남자한테 완전히 넘어가서 나한테 누명을 씌우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한 거잖아. 내가 잡혀서 옥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협까지 한 거다. 나한테 위임받았다며 내 재산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일 정도로 엄마가 이상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 그 남자랑 만난 후에 어떻게 돼 신고 같아. 그 남자가 어머니를 세뇌시키듯이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짓까지 한 이상 어머니가 멀쩡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당신이 괴롭겠지만 어머니는 이미 당신이 알던 분이 아닌 것 같아. 나도 엄마와 연을 끊을 생각이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짓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싹하고 화가 나. 남자에 미쳐서 아들마저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사람은 죗값을 다르게 받아봐야 해. 저는 남편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이 일은 끝장을 봐야 했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작전을 짜기로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유인하기로 했죠.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시어머니에게 만나자고 말했죠. 어머니, 저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용기를 내어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제가 큰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반갑다는 말투로 자신의 다리가 말썽이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멜니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시어멜니를 만나러 갔어요. 병실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병실에는 재혼한 그 남자도 맛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온다는 소식에 저를 더 설득하려고 온 것 같았죠. 저는 눈치를 챘지만 모르는 척 슬픈 얼굴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어머니랑 재혼하신 분이시죠? 예, 처음 뵐게요. 저 아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혼하기로 하셨다면서요. 잘 결정하셨어요. 저도 남편분이 아내한테 하는 짓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재혼함은 저에게 각종 증거들을 다시 보여주면서 어서 이혼을 하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한만이 도와주겠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저 대답만 하면서 그 말들을 다 듣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 주머니에는 녹음기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재혼남이 한참 남편을 모함했고 이제 충분히 들었다 싶었을 때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등장하자 시어머니와 재혼한 남자는 눈을 튀어나올 것처럼 휘둥그레 뜨더니 비명들을 질렀어요. 그러면서 입을 틀어막았죠. 남편은 그 꼴을 분노한 표정으로 노려보더니 바로 시어머니 침대로 다가가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침대 밖으로 잡아 끌어내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시어머니도 대단한데 남편이 침대 밖으로 잡아 끌어내자 그대로 마치 다리를 못 쓰는 사람처럼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본인 다리를 움켜쥐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우, 내 다리, 아이고, 아파라. 다리가 너무 아파잖아. 시어머니는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친 것이었죠. 하지만 하반신마비로 다리 신경이 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리가 아프겠어요? 저에게 말했던 하반신마비 또한 거짓말이었고 시어머니의 다리는 눈으로 봐도 아주 멀쩡했어요. 긴 시간 사용을 하지 않은 다리라면 근육이 줄어서 눈에 띄게 얇아져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나자 남편은 시어머니와 재혼남을 노려보면서 으름장을 놓았어요. 제가 이딴 총극에 말려 들어갈 줄 아셨어요? 제 재산을 갈취해 가고 싶었으며 이것보다는 더 잘했어야죠. 이따위 허접한 영국의 전화. 제 아내가 감당할 줄 알았다면 큰 우산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일으키고 재혼남의 멱살을 잡아 끌어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저희는 사자 대면을 했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재혼남의 앞에서 그가 알아낸 모든 위법 사실을 낱낱이 나열했어요. 잘 들어요? 당신은행 센터장이라는 주의를 이용해 내 계좌를 허락도 없이 많이 훔쳐봤죠. 여기 다 증거가 있어요. 이런 짓을 하고 엄마를 이용해 나를 징역형에 이르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런 짓은 한 적이 없어요. 아,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당신, 함부로 잘하면 모함하고 그러면 당신부터 큰일 나. 발뺌할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이 앉을래 변호사를 통해 얼마든지 최고로 무거운 형벌을 내리게 할 수 있으니까. 금융에서 종사자가 사적인 이유로 무단조회한 금융거래 내용을 제3자에게 건넸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당신의 태도에 따라 다른 제목들도 더 추가해서 이것보다 더한 중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말해요. 그리고 엄마,
당신은 이제부터 내 엄마가 아니야? 부모 자식 간의 여운은 끊었다고 생각해. 나를 속이고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 벌로 엄마도 이 남자랑 같이 처벌을 받을 줄 알아?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와 재혼남은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알고 갑자기 남편 앞에 무릎을 털썩 꿇더니 양손을 비비며 빈다. 아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잠깐 눈이 돌아가서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줘. 아, 엄마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래도 엄마잖아. 안 그래, 용서해줘. 응,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돈을 보니까 눈이 회가닥해서. 그네를 만들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냥 시도만 해본 것이었어요. 이렇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화 좀 풀고 저희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시면 조용히 잘게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료되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알아낸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뒤 시어머니와 재혼남을 고소했어요. 계좌를 몰래 조회하고 제3자에게 누설한 죄목뿐만 아니라 증거위증죄로도 고소를 했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알고 보니 재혼남은 사치를 부리고 주식에 투자하느라 빚만 많은 빚쟁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도 모자라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재혼남은 이 사실이 은행에도 알려져 징역을 살고 나와도 원래의 직업으로 복귀할 순 없게 되었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얼마 뒤 시아버지가 여행에서 잠시 돌아오셨어요. 저희는 시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고 이 사실을 알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쩐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시아버지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야기를 끝난 후 씁쓸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래도 그 사람과 살았던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은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구나. 나 대신 내 아들이 큰 고생을 한 것 같아. 내가 바라는 대로 그 사람과의 연은 끊어버리렴. 이제 나랑도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 너희 엄마는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자. 시아버지는 멋지게 기른 수염을 매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 말씀이 옳았죠? 가족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한때 가족이었어도 이제는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었죠.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챙기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는 얼마 후 다시 여행을 떠나셨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시아버지가 계시는 나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가족과 함께 지금의 행복을 느끼는 것에 좀 더 많은 돈이나 시간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죠. 얼마 후면 시아버지를 만나러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연을 끊은 시어머니에게 겪은 상처를 가족 간의 사랑으로 극복해 보려고요. 항상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